증인 통화 내역에 의하면 12월 3일 23시 53분경에 김태영에게 54분경은 이병주에게 통화했는데 저 통화한 이유는 뭐죠? 같이 법무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. 제가 그때 조사받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. 저 시간대가 보면은 시간이 4초하고 11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그 간부회의가 끝나고 예. 이제 사무실로 있었는데 예. 그때 그 법무실장님이 검찰국 과장들을 찾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6층이고 법무실장님 사무실이 5층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마 전화를 해서 5층으로 그 법무실장실로 내려와라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3-7번부터 3-9까지 생략하겠습니다. 3-10입니다.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기억하시나요? 정확히는 사실 너무 당황한 상태여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실국 본부장님들이 참석을 했고 과장은 저희 3명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네, 3-11입니다. 회의 시작 전에 뭐 다른 분들과 어떤 뭐 비상계엄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게 하셨나요?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그 들어갔을 때 이미 장관님이 착석해 있었고 회의가 시작 중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제가 실국장 회의는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만약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자리가 어딘지도 확인을 했을 테고 물어봤을 테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그 실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회의 중이라서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3-12부터 3-15는 생략하겠습니다. 3-16입니다. 피고인 지금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이시죠? 비상간부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나요?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때 그 계엄에 따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각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정본부장하고 출입국 본부장께 뭐 이렇게 수용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3-17은 조금 변형해서 물어보겠습니다.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말씀하신 그 피고인의 워딩 그게 이제 우리 법무부 과장들한테 했던 얘기인가요? 그 실무 매뉴얼이라든가 예. 이런 법적 예. 근거라든가 예. 그건 다 전체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고 모든 그 실국 본부 거기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. 그러니까 법무부 과장 세 분한테 특별한 당부 사항이 있었나요?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. 네, 3-18입니다. 당시 그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전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은 박성재 장관이 검찰국 간부들에게 합수부에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니 검토해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검찰국 간부 중 일부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어요. 피고인이 증인이나 이병주, 김태영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? 제가 그날 좀 그 술도 좀 먹은 상태였고 또 너무 당황하는 상태였고 또 실국장 회의를 또 처음 들어가 보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사실 100%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거나 어떤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. 네, 3-19. 그럼 그 회의 때 피고인이 증인한테 그러니까 뭐 전체를 상대로 말한 거 말고 네. 증인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한 게 없습니까?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만 따로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. 아까 과장 3명이라면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? 검찰국에 있는 검찰과장인 저하고요. 네. 네, 형사기획과장하고 공공형사과장 이렇게 3명. 지금 김태영, 이병주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. 처음에는 그 같이 좀 대기를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남은 두 명한테 회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뭐 법무부로 와야겠다라는 말은 전화했고요. 근데 이제 회의에 꼭 참석하라 이런 말 취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회의에 와 있더라고요. 아 증인이 말한 바도 없는데 나머지 두 명의 과장이 회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. 네. 제 기억으로는
저는 같이 법무부에 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거였는데 그 회의에 참석해달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그러면 김태형, 이병주가 먼저 회의에 와 있었습니까? 제가 먼저 왔었던 걸로 저는.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김태형, 이병주 과장이 나중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차관님하고 감찰관님이 그 이후에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일단 다른 질문 들어보고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하시죠. 예, 3-19입니다.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권국장 승재현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. 피고인이 계엄사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해라 이런 취지로 그 법무부 검찰과 새 과장한테 법무부 검찰국 새 과장한테 말씀하셨대요. 그런 기억도 없습니까? 네, 그런 기억이 없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알아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은 제가 그 사무실 가서 이게 물론 전례가 있는지라든가 그런 어떤 파견하면 누구를 파견하고 몇 명을 파견하고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뭐 물어보거나 되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디 확인하거나 했을 텐데 제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. 예, 3-21은 생략하겠습니다. 3-22입니다. 증거기록 순번 436번 7534조 피고인에 대한 25년 9월 24일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녹취서를 제시하겠습니다. 피고인은 2025년 9월 23일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수부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계엄 상황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 봐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. 즉 피고인은 비상간부회의 당시 증인과 이병주, 김태형에게 계엄사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거의 인정한 것인데 증인은 이와 같은 지시를 기억하지 못하나요? 네, 제가 그 당시 상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태가 워낙 좀 너무 당황하고 좀 사실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되뇌었던 기억만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무실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일이나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.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저도 그런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3-23, 3-24는 합쳐서 물어보겠습니다. 증거기록 순번 692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18,959쪽 제시하겠습니다. 저 포고령 보신 기억은 있죠? 네, 있습니다. 그날 현장에서 보셨나요?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봤고요. 예. 그날 회의 중간에는 이제 제 옆에 있던 분이 누군지 정확히가 안 나는데 옆에 있던 분이 포고령을 저한테 이렇게 휴대전화 화면으로 이 포고령이 보여주면서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도 이제 워낙 당황스럽고 상태라서 제대로 보진 않았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봤던 인터넷에 있는 걸 출력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예, 3-25입니다. 당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상황의 위헌, 위법성에 대해서 헌법 석학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였다고 합니다. 이거 기억하시나요?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러면은 류혁 감찰관이 들어오자마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. 이거는 기억하시나요? 네, 워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. 예. 오자마자 이게 계엄 관련 회의냐라고 물어보셨고, 그러면 본인은 사표 내겠다,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가신 것을 기억납니다. 그럼 승재현 인권국장이 회의 끝날 때쯤에 이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?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. 다만 이제 인터넷에 포고령이 떴다 뭐 이런 표현과 더불어 이거 포고령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옆에 있던 분이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. 증인은 그러면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했던 말도 들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?
손대원도 마찬가지고 다 들은 적이 없습니까? 네, 그런 기억은 안 나고요. 아까 말한 대로 포고령을 떴다, 포고령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. 그 회의 당시에 분위기가 뭐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전혀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가 이제 뭐 간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? 띄엄띄엄 이렇게 이야기하는? 거의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. 회의 참석자들이 워낙 뭐 좀 황당하고 좀 무거운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 회의, 제가 이제 시국장 회의는 안 들어가 봐가 잘 모르겠지만 뭐 회의 참석자들이 막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로 피고인이 말을 하는 분위기였으면 다른 참석자가 이야기한 건 오히려 기억이 더 나을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. 그 중에 일부는. 그런데 지금 주로 피고인이 말을 했고 참석자들은 뭐 드문드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, 그럼 그게 게다가 그 내용 자체는 증인이 들었을 때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 진술들이라서 만약 들었다면 분명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? 네, 제가 그때 사실 그 외부 자리에서 그러니까 7시쯤 만나서 거의 11시까지 이렇게 이제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또 국장 상급자가 안 계신 상태에서 워낙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좀 되게 좀 황당해 계속 이게 꿈인지 생신지만 계속 이렇게 되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기억이 뭐 100%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내용을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. 왜냐면은 중간에 증인 외에 다른 과장들이 누가 먼저 왔는지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네. 정작 이렇게 약간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하신다니까 네.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. 근데 띄엄띄엄 이렇게 기억은 나는 건 장면이 분명히 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온 다음에 그 형사기획과장 다른 과장들이 왔던 것도 기억나고 또 유역 감찰관님이 이렇게 했던 거는 분명히 그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좀 기억 안 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명확히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디로부터 요청 이런 건 떠나서 검사 파견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보라 이런 말은 들은 적 있습니까?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? 네, 네.